한국 선수들의 신박한 전략이 외신에서도 화제입니다. 쇼트트랙 역사상 처음 보는 궤도로 승리해버리자 외신 기자들도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선수가 한국 선수들만 바라보며 경기에 임한 이유도 이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곽윤기는 인코스 장인으로 불립니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순발력을 바탕으로 인코스 추월을 잘해 얻은 별명입니다. 곽윤기는 지난해 5월에 열린 쇼트트랙 대표팀 선발전에서 4위로 상위 3명에게 주어지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인전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지만 단체전 멤버로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곽윤기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후 경기장 밖에서 대표팀의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개인전엔 출전하지 못했고 황대현과 박장혁이 출전한 2000m 혼성계주도 예선에서 탈락하며 출전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곽윤기는 의기소침해하지 않았습니다. 특유의 활발한 성격으로 대표팀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심판의 편파 판정에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며 대표팀의 맏형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곽윤기는 보란듯이 90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레이스가 빛났습니다. 결승선을 2바퀴 남기고 2위 자리를 이어가던 한국의 마지막 주자 곽윤기는 폭발적인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곽윤기는 마지막 바퀴에서 특기인 인코스를 노려 1위를 달리던 네덜란드를 제쳤고 이후 발을 쭉 뻗으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한국은 1위로 결승에 진출했으며 경기 후 공동취재구역에 다 함께 들어온 남자 대표팀은 활짝 웃었습니다. 포효하는 세리머니를 했던 곽윤기는 사실 준비한 세리머니가 있는데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참았다며 오늘 한 세리머니는 내가 왔다라는 의미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곽윤기는 남자 계주 준결승 1조에서 나온 중국의 어드밴스 판정을 두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곽윤기는 슬로우 모션을 보니까 리월룽이 앞 선수와 스케이트 날이 부딪혔더라라며 스케이트 날이 닿을 경우 어드밴스로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 월드컵 때도 그런 판정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디오 판독을 보니까 올라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부당하게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조에 출전한 중국은 결승선까지 11바퀴를 남기고 리월룽이 캐나다 파스칼 디용과 스케이트 날이 부딪혀 넘어지면서 최하위에 머물렀으나 주심이 어드밴스 판정을 내려 결승행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은 16일 같은 장소에서 결승에 진출한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과 메달색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곽윤기의 화려한 인코스 전략은 외신들도 감탄하게 했습니다. 미국 해설위원들은 놀라운 인코스 추월이다.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이런 곳에서 발휘된다며 감탄했습니다. 캐나다 해설위원들은 우리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을 따라하는 것만큼은 용납된다. 국제표준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선수들을 따라가면 2등이라는 화려한 결과가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해설진 역시 한국의 화려한 전략을 극찬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외신들이 한국 쇼트트랙을 극찬하자 뒤늦게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황대현이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경을 딛고 한국팀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가운데 현지 언론은 중국 누리꾼들이 한국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팀은 공격적인 경기 운영보다는 중국처럼 쇼트트랙의 새 규칙에 적응하고 신중한 플레이를 보여야 한다는 생뚱맞은 조언을 늘어놓았습니다. 10일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15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반칙과 함께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논란을 빚은 황대현이 이틀 만에 남자 1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황대현은 2분 9.219초 만에 결승선을 밟고 캐나다의 스티븐 뒤브아를 0.035초 차이로 따돌렸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황대현이 이틀 전 보여줬던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진짜 실력을 논란의 여지 없이 보여줘 누리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전문가들은 경기 후반 다른 팀을 추월하려 하기보다는 초반부터 선두로 나서는 한국의 전략이 적중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황대현을 치켜세웠습니다. 매체는 지난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에서 황대현을 비롯한 한국 선수들의 불법적인 반칙 사례를 조명하면서 이들은 실격된 후 국제빙상경기연맹에 항의했지만 기각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는 ISU에 개정된 최신 규정에 근거해 진행됩니다. 경기장에는 최고 시속 90km의 치타 초고속 4K 궤도 카메라가 도입돼 경기 중 어떠한 반칙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세부 규정에 따르면 직선 구간 끝에서 추월하거나 레인 변경을 할 때 선수는 충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쇼트트랙은 위험한 스포츠다. 파울과 충돌, 부상 등이 흔히 발생하는 종목이라면서
한국처럼 공격적인 플레이를 운영하는 팀은 심판 판결의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새 규칙과 기술에 적응하고 보다 더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황대현과 이준서는 지난 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당한 사유로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황대현은 온갖 악재에 맞서며 지난 9일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첫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 출신이자 올림픽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왕멍은 1000m 준결승에서 중국과 한국 선수의 차이 나는 활약은 중국팀이 새로운 규정에 더 잘 적응하고 더 신중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반면 한국팀은 여전히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왕멍은 현역 시절 고의적인 몸싸움으로 국내에서는 반치광 또는 나쁜 손으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황대현을 그나마 치켜세운 이유는 편파 판정으로 반중반한 감정이 심화하면서 사태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까 우려,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와는 달리 황대현이 금메달을 차지하자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개인 SNS에 몰려와 악플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중국판 트위터 격인 웨이보에서도 누리꾼들은 황대현이 금메달을 차지했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금지령이 의제로 올라왔다. 한국인들은 역겹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은 한국과 중국의 대결을 도발하려고 하는 것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본 국내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대한민국 황대현 선수는 중국에겐 넘사벽이지. 잘했으면 그냥 칭찬으로 끝내라. 구질구질하게 1000m에서 새로운 규칙 적응 못해 메달 못 딴 것이라 말하지 말고 메달 강탈해 간 중국. 중국 선수를 추월하면 실격이라는 새 규칙. 뻔뻔한 나라. 수치심 DNA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소국입니다. 대한민국 황대현 선수를 보아라. 중국의 반칙에 금메달을 강탈당했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중국은 비아냥거릴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시합하는 걸 배우고 각성해라. 쓰레기 공산당에게 스포츠 정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메달을 강탈하는 것이 그들에겐 지극히 정상. 중국 없는 레이스는 정말 깨끗해 보이던데? 너희들만 섞이면 더러워지는 게 신기하단 말이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가 중국의 등을 돌릴 것. 중국 선수 둘이서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서 진로방해만 하고 있으면 그게 너희들이 말하는 신중한 플레이냐? 꼼수지. 그걸 뚫기 위해서는 공격적 플레이 말고는 없다. 무슨 공정한 척 위선을 떨고 있어? 중국과 중국인은 이 지구의 암적인 존재임. 사라져야 지구의 평화가 담보됨. 태세 전환하는 거 보소? 이건 동계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것이 분명함. 시진핑이 동계하게 모든 국제대회에 중국이 힘이 크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선전 전략 댓글도 한국에 대해 박수, 비난한 양쪽을 모두 올리는 연막 작전을 구사하고 속이든 강탈하던 수천 년 이기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의 골속에는 중국 한족만이 최고라는 것엔 변함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유익하셨나요? 스낵타임은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영상에 대한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